기상전나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주가는 1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어떤 궁금하긴 합니다. 자, 월봉을 보면 우리가 16만 원, 14만 원이 최고가, 14만 원이 최고가. 이전에는 이전에는 77만 원 뭐 요런 월봉이 있는데, 자, 보면 17만 원까지 가능할까? 케이천 마크.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가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상향 조정 이후에 주가가 11.2% 상승했다. 이 디테일 11.2% 상승했다. 자, 11월 17일 하나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 이후에 SK하이닉스가 98,000원에서 109,000원까지 11.2% 상승했다. 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거래일 동안 2,264억 원가량. 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 형들이, 자, 보면, 금액으로 보면, 자, 요렇게 보면, 네, 한 그 정도, 잠깐 헷갈리네요. 2264억 원가량, 2264억 원가량, 예, 맞죠? 반올림하면, 네,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 많이 순매수해 주었고요. 펀드멘탈 측면에서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이 9월과 11월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점. 또한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대만에서의 그 부분, 그 부분이 좀 그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있어서 정전이 정말 1시간 났다고 하는데 한 10시간 나면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될 수도 있었겠죠, 보면. 그쵸?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가 12만 원, BPS가 8만 원, BPS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이 거의 뭐 주가가 11만 5천 원이니까 8만 원에 좀 이렇게 올라온, 청산 가치에서 좀 올라온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PBR이 1.5배네요. 1.5배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SK 하이닉스는 16만 원까지 상승하려면 BPS와 PBR 중 PBR이 상승하는 경우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를 것이다. PBR이 2배까지 상승하면 16만원. 야, 이 좋았어. PBR이 한 2배 정도 되면 16만원. 앞으로 미래가치 플러스 실제적인 그 PBR은 한 1.3배, 1.2배 생각하면 미래가치 한 0.6, 0.7로 하면 16만원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PBR이 2배까지 상승하면 주가는 16만원까지 상승한다. 그렇게 해서 SK하이닉스가 2배까지 근접했던 게 2014년 상반기에 메모리의 어떤 평화 시대. 야, SK 누나가 그 평화 시대를 이렇게 평화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예, 저도 평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SK 하이닉스 정말 어떤 평화의 시대가 2014년이었다. 2014년 한번 볼까요? 2014년을 살펴보면 2014년 여기 평화의 시대 아닙니까?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 그 옛날에 그 만화의 그 세일러문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해서 평화의 시대. 불행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여기였네요. 다만 그러다가 그 이후에 급상승 요런 부분이 나타나 줬네요. 지식강조 재밌는 얘기 좀 같이 하면 돼야. 알겠어요. 이거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해도 소재가 많이 떨어졌어. 자, 치가 유니그룹이 반도체 굵기를 선언하기 전이라 중국 기업의 메모리 산업 진입 리스크가 제로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고객사의 요청으로 D램의 대규모적인 증설을 전개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칭화그룹이 전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기 전 중국 기업의 메모리 사업의 진입 리스크가 제로인 수준이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고객사 요청으로 D램의 대규모 증설이 전개된 전이었다. before 맞죠? 영어는 잘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당시 SK하이닉스의 PBR을 하락을 유발했던 요인이 중국 경쟁사의 진입과 한국 경쟁사의 증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PBR이 그때 많이 떨어졌구나. 중국 경쟁사의 진입과 한국 경쟁사의 증설. 자, PBR의 할인 요인 중 중국 진입 리스크가 작아져 긍정적이다. 반면에 이때 2014년에 리스크의 경쟁사의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PBR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중국의 진입 리스크가 적어졌다. 중국. 짜이나가 좀 적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할인 요인 중 중국 경쟁사의 진입 리스크가 작아졌다. 칭하 유닛그룹의 자금난 뉴스가 이어지면서 11월 15일 만기 채권에 칭하그룹 망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네요. 주식하기로 야 그러지 마라 그만. 알겠어요. 이거 장난을 해서 칭하그룹 그냥 그럭저럭 그룹이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불이행 자금난에 방점을 찍었다. 이거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요. 칭하유닛그룹의 YMTC 2020년 말까지 128단 낸드 프레시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64단 적층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작아졌고, 이러한 점에서 SK하이닉스의 PBR의 상승 근거가 이해가 되셨죠?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PBR 전에 PBR에 대한 어떤 가로막았던 점이 중국의 어떤 증설 요런 어떤, 그런데 지금 PBR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중국 경쟁사의 리스크가 작아졌다는 거죠. 예전에 2배 받았을 때의 그런 어떤 상황보다 현재 더 좋아졌다.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분 맞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PBR 할인 요인 중 삼성전자 증설 리스크도 작아지는 중. ing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누나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SK하이닉스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제외한 사업 측면 리스크는 결국 삼성전자의 D램 증설의 리스크 또한 빠른 공급 확대 리스크이다. 다시요. 삼성전자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퀘스천 마크. SK하이닉스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제외한 사업 측면의 리스크는 결국 삼성전자의 D램 증설 리스크 또는 빠른 공급 확대 리스크다. 다행스러운 점은 공급상 간의 D램의 미세한 공정 전환 속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미세화에 따른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다. 공급 증가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제한적이고,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우선순위가 5나노 시스템의 반도체의 3D 랜드의 고단하는 점에서 삼성전자 투자자의 주주 이익 환원 기대감을 감안하면 D램 대규모 증설의 우선순위는 매우 낮다. 이러한 환경에서 SK하이닉스는 2배까지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주 이익 환원 기대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배당을 주면 더 좋지. 지금 D램의 어떤 대규모적인 증설 시설 투자를 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작아진다는 거가 되겠죠.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상속세만 지금 몇 조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증설하기 좀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PBR 2배면 결국에는 16만 원까지. 뭐 좋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SK하이닉스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부분이다. SK하이닉스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으며,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고, 고통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생을 걷기 때문에 삼고다. 고통. 뭐 주식시장은 항상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그런 어떤 고통을 잘 이겨내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일봉상 살펴보면 야, 이 메이저가 굉장한 어떤 샤우팅 이후에 살짝 또 눌려주면서 재차 상승을 보이려는 외국인들이 이 사거래일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누르는 상황에서 재차 갭으로 뜨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시간에서 살짝 보면 그런 어떤 느낌이 어우 야, 돈다 형들아, 나 안 봤어, 시간에 안 봐서 지금 본 거야. 1.74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 분명히 있다. 외국인들이 눈이 벌겋게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보면 멀리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멀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